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즐거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제 표정에서 드러나네요.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사이트 중에서 네이트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사연을 막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그런 유명한 사이트죠. 거기에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 사연을 읽어주시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추천 영상으로 떠서 제가 막 매장 업무를 하는 와중에 그런 사연을 들으면 왠지 이게 라디오 사연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한참 듣다가 결혼 관련돼서 그런 주제로 많이 또 얘기를 하시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해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또 파혼을 했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조금 뭐 거짓말을 보태서 100개 이상의 영상을 제가 들었지 않는가. 그래서 막 일할 때 제가 막 들으면서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거 진짜 주작 아니냐? 저런 사람이 진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정말 도를 넘어서는 정도 그런 얘기들 있죠. 별의별 사건도 있고 정말 또라이들도 세상에 저렇게 많구나. 또 와,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저렇게 많단 말이야? 하면서 제가 느낀 오늘 주제, 여러분들 결혼은 무엇인가요? 정말 두 사람의 이런 각자 또 다른 인생을 사신 뭐 20년 30년간의 본인의 인생을 살다가 두 명이 만나가지고 뭐 열심히 또 한 가정을 이루면서 남편 또 부인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곳을 바라면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결혼도 정말 재테크의 시작이 있어가지고 정말 결혼도 중요한 한 축이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 또는 재테크적인 마인드 입장에서 이런 여성을 만나라 또는 이런 남성을 피해라라고 제가 재테크 투자 쪽으로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제가 네이트판 읽어주시는 이런 유튜버들을 보면서 또 엄청나게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깨지고 또 결혼해서도 이혼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영상이 제가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남성, 여성 편으로 제가 나눠가지고 오늘은요, 남자들 중에서 절대로 이런 남자들과는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된다. 뭐 주로 여성분들께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하고 이런 사람과 또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이번 생은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리얼 스토리를 듣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남자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에 대해서 리얼 스토리 5가지 그런 남자의 부류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이라든지 사상이 꼬여있는 분들 있죠.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이, 남자가 말이야 아, 여자가 말이야 어디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남자는 말이야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여자는 살림을 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남편이 일을 하고 왔는데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네, 무슨 집안일이야. 집안일은 다 여자가 하는 거지. 머리 생각하시는 분 있죠. 살림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육아도 막 이렇게 공동 육아가 아니고 뭐 무조건 다 여자가 해야 되고, 남자는 일 끝나고 와서는 그냥 집에서 쉬고 밥을 차려달라 해서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이렇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했으면 시댁에 잘해야지 말이야.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뭐 뭐 저쪽은 출가 외인이고 옛날 말이죠. 이 시댁에 잘해야 되고 시댁 어르신을 공경해야지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용돈도 말이야 시댁 어른들 많이 챙겨드리고 또 항상 전화도 자주 해라. 그쪽에 친정 어머니 아버지 말고 지금 우리 시댁에 잘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남자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자가 말이야, 제가 오늘 이러다가 댓글에 댓글 폭탄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재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놀면서 말이야. 그 다 빨래는 다 세탁기가 하고 건조기가 다 돌리고 말이야.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하고, 설거지야 뭐 좀 해서 뭐 금방 할 거고. 집에서 하는 게 뭐 있어? 돈은 내가 다 벌어오는데 말이야. 고생은 내가 다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인 네가 당신이 말이야 우리 집에 잘해야 되고 우리 집에 어른들 용돈도 다 잘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연애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남자분들 분명히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귀다 보면 뭐 어떤 현장에 가거나 어떤 일을 부딪혔거나 대화를 했을 때 이런 사상이 꼬여있고 생각이 이상하신 분들, 약간 구시대적인 방식의 사람을 만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유의 그러니까 남성을 만나고 계신 여성들은 절대로 결혼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뜯어 말리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술, 또 친구, 좋아하는 남자겠죠. 여자보다 또 술과 친구를 먼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귀는 뭐 배우자보다 술과 친구를 먼저 더 좋아하는 거죠.
결혼해도 육아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통. 여기서 더 해가지고 막 퍼주는 스타일 있죠. 술 마시면 내가 계산해야 돼. 야, 비켜. 오늘 내가 다 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지갑에 돈 있는 걸 막 못 참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는 걸 못 참아요. 이 사람들. 다 퍼줘야 돼, 빨리. 지갑 용돈 주고, 후배들 뭐 누구 주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 해병대를 제가 뭐 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연 중에서 해병대 나온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이미 다 본인이 전역하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뭐 저 멀리서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해병대 누가 막 휴가 나와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다면 막 불러서 술 마시고, 야, 너 고생한다 하면서 용돈도 막 주고, 이런 아직까지 그런 술버릇이 때문에 파혼을 했다, 이런 여성분도 있었거든요. 와,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타인에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타인에게는 상당히 잘 보여야 됩니다. 타인에게는 좋은 사람, 뭐 인심 좋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 하지만 진작 내 와이프, 내 여자친구에게는 상당히 책임감 없이 행동을 하는 거죠. 또는 술을 먹었으면 거기서 이제 버릇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여기서 더 해가지고 술 먹고 막 돌변하는 분들 있죠. 막말을 한다거나, 심한 말 있죠. 욕설을 한다거나, 폭력성, 언어적 폭력도 마찬가지고, 진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시는, 아니면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깨 부순다든지, 정말 술 한번 먹으면 정말 막 심하면 막 물건, 그 술집에 있는 집기를 다 부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집착한다든지, 막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디야? 너 당장 나와. 밤이든지 낮이든지 막 전화해서, 새벽이든 전화해가지고 여자친구 힘들게 한다든지, 그 다음날 딱 멀쩡한 정신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아, 나 절대 안 그럴게. 어제 정말 미안했어. 봐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빨리, 여성분들은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 야는 안 되겠다. 도저히 나랑 같이 갈 그런 게 아니야. 나에게는 이 습관이, 이 남자 말이야, 내가 결혼해서 정말 이 습관 고칠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버릇은 절대로 고쳐질 수 없고요. 절대로 기회 못 줍니다. 헬게이트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나는 즉시. 또 세 번째, 방금 제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이런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지심 있죠. 자격지심.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여성분과 내가 남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직장이 더 좋다거나, 연봉이 더 높다거나, 또는 집안이 조금 더 낫다거나, 예를 들어서 형편가 자체가, 그래서 학력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조금 좋은 대학교 나오고, 여기는 어떤 분은 조금 안 좋은 지방의 대학 나온다든지, 뭐 고졸이라든지, 뭐 이것이 다 전혀 그런 게,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없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그냥 쑥쑥 얘기합니다. 이 내재된 깔려있는 이런 가치관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진짜 마음이. 야, 너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뭐 잘난 척 하냐? 또는 뭐, 야, 너희 집 좀 잘 산다 해가지고 말이야, 나 지금 무시하냐? 이렇게 있죠. 또는, 야, 너 돈 좀 잘 번다 해서 말이야, 내 연봉, 또 내 차, 우리 집안 지금 무시해? 이런 식으로 막 감정적으로 툭툭 던지는 말이 있죠. 본인이 기분 나쁠 때. 그러면 이게 진짜 기분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내가 자격지심이라든지 내가 멘탈적으로 먼저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분들과 결혼을 해서는요, 고쳐지기는커녕 점점점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결혼해서는 정말 집안 대 집안이고, 모든 것을 남자, 여자가 남편, 아내로 만나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거기서 비해서 내가 이 배우자, 내 와이프가 잘 나가면 박수 치고 더 좋아야 될 일인데, 이것을 못 견뎌 해가지고, 뭐 내보다 더 잘나고, 내보다 집안도 좋고, 나보다 뭐 연봉도 높아가지고 말이야, 막 시기 질투하고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를 상당히 비하한다거나, 이런 멘탈적인 남자를 가진 여성분들은 절대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거의 파혼하는, 거의 뭐 1순위, 2순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혹시나 이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좀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시댁 형편. 물론 모든 시댁이 잘 살고 형편도 좋고, 나중에 남자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남편 쪽에서 뭐 시댁 쪽에서 집을 사라거나 전세 같은 거 좀 얻을 때 전세금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시댁 사정에 때문에 파혼을 하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그 사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꼬장꼬장한, 아까 전에 그 처음에 비슷했던 얘기지만,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시어른들, 뭐 시아버지 특기겠죠. 철없는, 또 여기서 더 해가지고 세트로 해서 더맨, 이제 1+1이죠. 정말 철없는 시누이, 또는 철없는 도련님이라고 그러죠. 남편의 형제, 자매들. 용돈도 더 드려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들 나중에 이렇게 뭐 노후 자금, 노후 이런 형편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은퇴 계획도 전혀 서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용돈을 드려야 된다거나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드려야 된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 싶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또 몸이 아프시고 막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병원도 한 번씩 뭐 내가 또 왔다 갔다 같이 또 해드려야 되고, 병원 입원하시게 되면 내가 또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방문 횟수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다가 더불어 가지고 시댁 이렇게 막 뭐 형편 중에 보니까 자식 그 형제들 자매들 중에 아직 결혼도 못했고, 또는 막 취직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용돈을 계속적으로 막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것을 정말 극복하기가 힘든,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두 명이 정말 사랑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더니만, 정말 집안 대 집안이기 때문에
이쪽 남자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자매를 잘 챙겨줘야 되고 좀 더 케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내에게 설득시키고 강요하고 같은 마인드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네 번째, 결혼 전부터 특히 이제 이런 류의 시어머니들 있죠. 시어머니들은 결혼 전에 이미 뭐 몇 번 만난다거나 보통 우리가 하죠. 뭐 일단 이제 상견례 자리 전에도 뭐 놀러 가서 만난다거나 또 다른 뭐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 만날 수 있는 건데 일단 대화를 하면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 조금 힘들게 하겠다 나를 조금 뭐 과한 것을 요구한다거나 혼수 같은 걸 상당히 뭐 큰 걸 원한다거나 여기서 깨지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시어머니가 아들만 정말 감싸고 돌고 막 그렇기 때문에 와 시어머니 상당히 내가 결혼하면 힘들겠다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딱 파혼을 하고 또는 이혼을 하시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례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남자의 그런 사정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것도 정말 보면서 제가 정말 특이했는데 희한한 습관.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답니다. 희한한 습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예전에 상당히 유명한 영상들이 아마 있어서 아마 아실 겁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혹시 상추 꼭다리 사건 아시나요? 상추. 혹시나 아신 분도 있을 건데 상추를 여러분들 보통 쌈 싸먹죠. 이렇게 고깃집 가서 상추 이렇게 싸먹고 입을 먹고 하는데 그 남자의 습관이 뭐였냐면요. 상추가 보통 이렇게 입이 있고 마지막 줄기가 있는데 이렇게 싸먹고 나서 그 마지막에 꼭지 부분 있죠. 좀 넓은 부분. 그 부분을 항상 이렇게 먹고 이빨로 깨물어가지고 꼭다리가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저 남자가 왜 저러지 이렇게 보다가 이게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상추 꼭다리가 떨어진 것을 아니 밑에다가 뭘 받쳐가지고 휴지 같은 거 받쳐서 싸서 버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것을 또 끊어서 막 몇 개 쌓이잖아요. 다시 이걸 상추 바구니에 담는다는 거죠. 그 자기 침이 묻었잖아요. 이렇게 아니 손으로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빨로 딱 끊어가지고 꼭다리가 탁탁탁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원래 상추 있는 그 통에 넣는다는 거죠. 그 여자친구가 아니 그거 왜 자꾸 다시 여기다 담냐? 네 입에다가 넣었던 거를 하니까 왜? 문제 있어? 나 원래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도 나 이렇게 먹어.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 이렇게 톡톡톡 끊어서 먹으면 그것을 예전에 본인의 이제 엄마가 그냥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이 남자와 도저히 결혼을 못하겠다 해서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유명한 상추 꼭다리 사건의 아주 결말인데 이런 경우도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웃긴 얘기가 식탐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식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먹는 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같이 먹지도 않고 남자 혼자 다 먹고 또 어떤 날은 명절 기간에 보통 전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근데 시댁에 갔다 왔는데 이때 당시에 그 와이프가 상당히 몸이 아파서 같이 못 갔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갔다 왔는데 혹시라도 뭐 전이라든지 뭐 제사 음식 남은 거 있어 했을 때 없다고 했어요. 안 가져왔다 했는데 그래 안 가져왔어. 너 먹고 싶었는데 이랬는데 남편이 스르르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와이프가 위에서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를 보니까 차에서 그 남편 차가 보이는데 남편 차 옆에서 앉아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계속 앉아서. 그 와이프가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내려가 봤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이 남자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전을 막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거 정말 지어낸 얘기 아닌가?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남편 뒤통수를 팍 때렸답니다. 아내가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막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이 전이 싸웠긴 싸웠는데 너 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몰래 여기서 먹는 거라고. 그 정도로 남편이 이 먹는 거에 대한 와이프에게 양보도 하진 않고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몰래 집에 나서 먹고 있고 와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결국 이혼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습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지 않는 습관. 잘 씻어서 냄새가 나는 남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분들 있죠. 그 다음에 심보가 또는 천성이 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무슨 얘기냐면요.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갔는데 밥 거의 다 먹었는데도 반찬 더 달라 해가지고 반찬 꾹 있는데 밥은 다 먹었어요. 근데 이 반찬 재사용하지 말라고 말이야. 다 섞어가지고 막 흐트러뜨려 놓고. 술집 같은 데 가서도 술 먹고 나서 기본 안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기본 안주 이렇게 나오는데 또 재사용하지 말라고. 물론 재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사용하지 말라 해서 맥주 먹다가 맥주를 그 기본 안주에 막 다 부어 놓는다든지 다시 쓰지 못하게 하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내 것은 정말 소중한데 남의 것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막 쓴다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보니까 막 목욕탕 같은 데 사우나 가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고 씻지도 않네 해두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매장 같은 데 가면 우리 뭐 햄버거집도 마찬가지겠지만 냅킨이 있죠. 휴지, 네모난 휴지. 그것을 막 잔뜩 가지고 와요. 나올 때쯤에. 그래서 상대방 여자분이 물어봤답니다. 야, 너 그거 냅킨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와? 어디 쓸데 있는 거야? 하면 아니, 쓸데없는데 하면서 휴지통에 버리면서. 와, 이런 정말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돼 있고요. 절대로 여성분들은 이런 남자들 이상한 도저히 희한한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장난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절대로 이분들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서 파혼을 하게 됐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래방 같이 갔는데 같이 이제 남자 여자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분이 남았는데 마지막 그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냥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노래를 끊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 1분 남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당황해서 아니 내 노래하는데 갑자기 왜 끊어 하는데 남자가 아니 원래 마지막 1분 남으면 뭐 하던 노래 끊고 마지막 노래 길게 하는 거야. 왜냐면 그 노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길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봤더니만 아 그래 하고 싶은 노래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때 이 남자가 선택한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 이 노래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꼼짝이죠, 여러분들. 이 노래를 제가 인터넷 찾았는데 47분입니다, 여러분. 47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삼태기 관광 메들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 노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 여자가 하도 신기해서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뭐 좋아하는 노래야? 왜 하는 거야? 하니까 아니 그냥 나는 노래 이제 끝났고 그냥 긴 노래 할 거야. 근데 음정 박자 다 틀리고 잘 모르던 노래랍니다. 이 노래를 막 하는 걸 보면서 이 여자가 마지막에 도저히 그 인내심의 한계를 폭발해 버린 거죠. 도대체 어떤 상식으로 야드는 이 남자는 살아가는 건가? 의문점을 토하면서 도저히 너랑은 같이 못 살겠다. 물론 그 전에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제가 오늘 5가지 이런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여성분들 절대로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다. 헬게이트가 열릴 수밖에 없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반드시 내 남자친구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남자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런 사정이 있는가 이런 집안 환경이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결혼하셔야지만 똥 밟지 않는다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민해 보시고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계산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람은 피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 일단 1부 영상에서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남자분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향의 여자분들을 만나면 절대로 남자분 안 되십니다에 대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